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11월 30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한겨울이 됐어요. 혹시나 이 추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곧바로 찾아온 추위라서요. 길거리 언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전도 걷는 것도 평소보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음만은 따뜻하게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도시락보이, 월드보이가 밤사이 월드컵 소식 재미있게 정리해드리고요. 머니클래스에서는 폭락하는 전셋값 상황, 그리고 내 전세 구하기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왕. 조용필 씨가 9년 만에 얼마 전 신곡을 발표했죠. 반응이 뜨겁습니다. 생생한 연예계 소식 상클 라이프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이라도 빨리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재 기상캐스터, 추위도 추위인데 어제 첫눈도 내렸죠? 네, 드디어 어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첫눈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송월동에 눈이 날리면서 올겨울 첫눈이 관측된 건데요. 아니, 가혁 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첫눈 언제 오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저희 딸이 눈 오는 걸 좋아해서요. 근데 올해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런가 첫눈이 평소보다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눈은 평년보다 9일, 작년보다는 무려 19일이나 늦게 내렸다고 해요. 게다가 밤 10시 넘어서 아주 기습적으로 살짝 날려서 저를 비롯해서 아쉬운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눈과 함께 전국에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5에서 2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요.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 더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출근길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15도가량 크게 떨어져 다소 춥겠고 내일도 비슷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 가득합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많은 곳에는 7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7도, 대전, 청주 영하 4도, 대구, 광주 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전주, 광주 1도, 부산 5도로 수은주가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몸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추위가 오면요. 자가용 끌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도로도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날씨가 워낙 추워서 불필요한 이동은 피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에 불편도 예상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시내 상황 먼저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노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52분 정도 필요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신다면 계속해서 방화대교와 양화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앞두고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까지 가는데 22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타시더라도 금천 부근은 양방향 교통량이 조금 많은 정도고요. 지금 충청권 홍성과 당진 분기점 사이로는 이렇게 눈이 내려서 먼 길 가신다면 기상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경인선은 부천과 신월 사이 꽉 막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판교에서 반포 통과하는데 35분 정도 걸립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안전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의 안전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월드컵 소식 전에 서울 지하철 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운행에 차질이 예상돼서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출근길 상황은 어떤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지금 지하철역에 나가 있는 건가요? 저는 2호선 시청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혼란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하철 배차 간격도 평소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서울시는 앞서 1만 3천여 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비슷한 지하철 운행 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적은 낮 시간에는 평소의 72% 수준, 퇴근 시간에는 85% 수준으로 운행해 퇴근 시간에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된 게 노사가 어제 최종 교섭을 진행했는데 결국 결렬됐기 때문이죠.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측 연합교섭단은 어제 오후 2시부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쯤 노조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 간의 이견이 크게 엇갈렸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공사가 올해 구조조정안 시행을 멈추겠다고 제안했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구조조정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인력 감축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유보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보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또 안전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의 안전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조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10시 40분 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연 뒤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의 가장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돼야 파업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시내버스 집중 배차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 파업이 8일 이상 계속되면 대체 인력도 피로도 문제로 인해서 지하철 운행률이 67%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 2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와 일부 노선을 같이 운행하는 코레일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자,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마지막 코너킥을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낸 앤서니 테일러 심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예, 이분이 지금 고국에서도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예,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비판하는 보도를 낸 건데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영국 매체 더 선입니다. 영국식으로 읽어볼까요? Terror of Anthony Taylor going global. 예, 테일러의 테러가 전 세계로 나아간다. 예, 테일러에게 익숙한 축구 팬들의 의견이라면서 이 소셜 미디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입니다. It might have been mayhem. It might have been anarchy. mayhem. 예, 대혼란, 아수라장 뭐 이런 표현인데요. 테일러 심판을 언급하면서 대혼란이자 무질서한 경기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BBC 보도 보실까요? 세르지오 코스타 대표팀 수석 코치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코너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심판이 그 기회를 빼앗았다면서 그의 발언을 이렇게 그대로 또 실었습니다. 고맙네요. 예, 고맙습니다. 빼앗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이 밖에도 이 영국 심판을 싫어하는 이유를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등 이 외신의 비판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제 포르투갈전 때 벤투 감독이 그 코치석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경기를 볼 수가 없는데 솔직히 벤투 감독 포르투갈 출신이라서 포르투갈 축구 가장 잘하는데 우리한테는 큰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큰일 났는데 인터스텔라의 그 명장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언제나.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시죠. 다음 소식은 현재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 카타르에서는 이 대표적인 관광 상품 낙타 체험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낙타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P통신 보도 보시겠습니다. Sometimes even 40 rides without a break. 휴식 시간 없이 40번 이상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Day starts around 4:30 a.m. 새벽 4시 반부터
출근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보단 출근 시간이 늦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오긴 하던데 우리는 사람은 안 태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막에서 이제 보통 관광객들이 일출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길 바라기 때문에 이 낙타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아침 그 관광객을 맞이하고 열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초과 근무가 아니라 거의 혹사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낙타 따고 인증샷 찍은 거 맞아요.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유, 참 그놈의 인증샷이 뭐라고 말이죠.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념사진 남기고 싶겠지만은 낙타의 등은 이미 휘어 있는데 더 휘어질까 걱정이 조금 됩니다. 월드컵 이전에 낙타 체험 관광객은 이제 하루 평균 20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오전 500명, 오후 500명, 하루에 1000명이 낙타를 타러 온다고. 야, 저 정도면 하네요. 동물학대 수준인데요, 거의. 그렇죠. 이렇게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낙타들이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는데요. 낙타들은 너무 피곤하면 몸을 일으키기를 거부하거나 일어난 뒤에 다시 또 주저앉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카타르 월드컵 돈방석에 낙타 허리만 휘고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낙타 힘내.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이 경기 후에 이 관중석을 청소하는 모습을 선보여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죠. 네. 그런데 조토마테 구다사이. 여기에 정반대로 이들을 맹비난하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기나 지나 청소 생각. 독일을 꺾고 승리에 도취된 가운데서도 청소, 또 코스타리카한테 져서 눈물을 삼키는 와중에도 청소. 일본의 축구 팬들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 내내 한결같이 관중석을 치우는 모습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외신들로부터 완벽한 손님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여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관중이 칭찬을 받는 게 못마땅한 거라면 반일 감정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쪽에서 나온 비판인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일본 안에서 나온 비난입니다. 어? 파리 안에서 바깥으로 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시작은 다이와 제지의 전 회장이었던 이가와 모토타카가 끊었는데요. 네.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자국 응원단을 비난하면서 쓰레기 줍기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노예 근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너무 센데요? 그죠, 워딩이 좀 세죠. 여기에 전 도쿄도 시장인 마스조의 요이치도 합세해서 관중이 청소까지 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세계의 칭찬은 그저 한쪽 측면만 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었다, 뿌듯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이를 두고 좀 논란이 불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 대다수의 의견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매도했다는 반박인데요. 하지만 이 외부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국민성이 드러났을 뿐이라면서 도쿄 시부야처럼 쓰레기 투성인 일본 땅 먼저 깨끗이 하는 게 순서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방부터 좀 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달릴까 말까. 크리스마스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산타클로스 대신에 지금 이분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무서워. 크리스마스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데 무슨 남양 특집인가요? 비주얼 굉장히 쌀벌하지 않습니까? 네. 오스트리아와 체코 같은 유럽권 국가에서 잘 알려진 악마 크람푸스인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이 거리를 돌면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이 퍼레이드를 펼친다고 합니다. 와. 1년 동안 악행을 일삼으며 살았으면 이 반은 염소, 반은 악마인 이 크람푸스가 나타나서 혼쭐을 내고 팍 잡아간다. 이런 전설이 있다 그래요.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죽어간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망태 할아버지 참 오랜만인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좋은 일 듬뿍하면서 덕을 쌓겠다는 이 다짐을 또 한다고 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돼. 요 10마디 말보다 지금 요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강력할 것 같죠? 뿔도 무시무시 뾰족해가지고 절대 나쁜 짓 할 마음 못 먹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실천으로 좀 잘 그렇죠. 이어졌으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이제 각종 사건, 사고를 올 한 해 어두운 기운이 좀 있었는데 네. 이 크람푸스의 거대한 망태에 싹 잠겨서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월드클래스,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올림픽대로 독섬 유원지
맞춘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을이 된 집주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집을 가진 사람이 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새는 세입자가 갑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세입자에게 빌고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된 건지 또 이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키워드 을이 된 집주인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됐던 이 글들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함께 보시죠. 이겁니다. 무슨 이 명품 가방이 있고요. 예. 골드바도 있고요. 골드바까지 예,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가지고 백이라도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을 줄게. 골드바를 줄게. 최근에는 돈까지 줄게.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세입자 구하려고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사세요. 뭐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집주인이 을이 된 겁니까? 우리가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네. 뭐 남미의 볼리비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볼리비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전세 제도를 보고 첫 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계약서 한 장 쓰고 집주인한테 맡긴다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게 살다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원더풀. 이렇게 좋은 제도 한국에 있단 말이야. 네. 한국이 선진국이야.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때 완벽한 제도인데 전세금은 원래 돌려받는 제도이죠. 제도인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2009년도에 금리 전세 대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내 돈, 내 전세금. 근데 그 후에 이제 전세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 돈, 내 전세금이 돼버렸는데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니까 집주인들은 보시죠.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을 하니까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 반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수요층이 전세에서 월세 반전세로 이동하다 보니까 전세는 안 나가게 되니까 전세 매물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집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머니클래스 시간에 그놈의 금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전세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네. 이 사실 서울 강남 지역은 전세 불패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뭐 수험생들 올해 수험생 맞습니다. 끝나면 다음 수능 볼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계속 강남 학구는 불패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강남 지역도 이번 이 하락에는 마찬가지인가요? 그 불패 신화가 금리 인상의 파도는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남은 가격 자체가 크거든요. 전세금 자체가 뭐 1억, 2억 단위가 아니라 뭐 10억, 20억 단위인데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은행 돈이잖아요. 은행 돈이 많다는 얘기고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대출이자 많이 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는 더 선호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내려가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1억, 2억 수준이 아니고요. 뭐 5억, 10억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들은 그래프 보이시죠? 강남의 대표 아파트들인데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10억 단위로 주로 10억 단위로 떨어지죠. 10억, 8억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다른 전세금을 새로운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현금을 8억, 10억씩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값이죠. 전세값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매매 가격 아닙니다. 직전 최고가고 맞습니다. 회색이 호가, 지금 호가. 예, 전세 이렇게 가격입니다. 많이 떨어졌군요. 일반적으로 보면 파란 게 매매 가격이고 회색이 전세 가격이야. 네. 아닙니다. 둘 다 전세 가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강남의
소위 유명한 아파트들도 전셋값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네. 강남 불패 신화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깨질 것 같다. 네.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이 결국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지금 못 구하니까 아예 싸게 지금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전체적인 집값 하락으로 좀 이어질까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나라가 아파트 시장이 나쁘게 말하면 투기판, 좋게 말하면 굉장히 투자의 장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전세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세는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아요. 세입자를 집어넣고 내가 살지 않으면 은행에 대출 이자를 안 내고 집값의 50% 정도 대출을 받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아니면 토지나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다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또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게 되겠죠. 지금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쭉 밀어 올립니다. 올라갈 때는 쭉 밀어 올리는데 내려갈 때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은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아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매매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또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요. 네. 그럼 전세도 마찬가지, 전세도 늘어나는 건데 간단한 경제 원리를 제가 떠올려 보면 저도 경험을 무시지만 이 전세 수요가 늘지 않는데 공급만 더 느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전세값은 더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네. 안 그래도 힘든데 금리 인상이 돼서 전세 수요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데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11월 대비 36% 정도가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요?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 경기도만 하더라도 13,000세대 정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 폭탄까지 쏟아지게 된다면 차라리 11월이 좋았다. 12월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전혀 즐겁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만 너무 만 많습니다. 세대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은 더 늘어나는, 새 집이 더 생기고 있는 그런 전세 상황이.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지금 싼 값에 굉장히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맞습니다. 좋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세입자는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이라면 최근에 떨어지고 집주인들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돌려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좀 불안해지고. 그렇죠. 계약 기간이 되나? 네. 그렇죠.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입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회가 되죠. 저렴한 전세.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격이 한 3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보죠. 네. 기존 아파트 3억, 원래 새 아파트가 살기 좋으니까 전세 가격이 더 높거든요. 네. 3억 5천인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2억 8천까지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고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은 4년이 지나면 네. 이런 상황이 영원히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금리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년 후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깡통 전세도 이제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조언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깡통 전세라고 하면 이제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못 받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사기 사건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대출과 전세금 합해서 시세 대비 70% 이하 집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대비? 70% 정도. 아하. 그러니까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그게 왜 70%냐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는 세입자는 경매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경매 넘기게 되면 집값의 70에서 80%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70% 이하인 집을 찾아야만 내 전세금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고요. 아파트 대비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90%, 100%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좀 알아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생활에 도움되는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머니클래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입니다. 수요일은 주목해볼 만한 연예 뉴스들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따끈한 연예계 소식 깊이 있게 전해드릴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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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추운 날인데 너무 좀 일찍, 춥더라고요. 출근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간단히 각오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 같은 추운 날에 좀 네. 후끈한 연애 소식으로 전해드릴 테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끈한 연애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다들도 대한민국 후끈한 연애 소식이라고 했는데 막 불꽃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시니까 진짜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들으신 곡 국민응원곡 오필슨 코리아 주인공이 윤도현 씨가 이번에 새로 낸 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 공식 앨범을 냈는데요. 더 뜨겁게 더 레지스라는 앨범에서 더 뜨겁게 한국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못지않게 뜨거운 태극 전사를 응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낸 곡입니다. 네. 현역 축구 선수들과 붉은 악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노래라 더 의미를 더하고요. 그다음에 고 유상철 감독님의 목소리를 AI로 복원해서 담아냈다고 합니다. 한달 감독님까지. 뭔가 추운 겨울에 들으니까 더 좋은 응원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제였죠. 이 월요일 밤에 대한민국과 가나의 2차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스타들의 응원 열기도 아주 뜨거웠죠. 아주 뜨거웠습니다. 혹시 과몰입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과몰입? 네, 좀 지나치게 몰두한다? 맞습니다. 아, 스타들도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소개드릴 분은 그룹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룹 하이라이트는 입중계라는 되게 독특한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팬들과 함께 랜선 관람을 했는데요. 네, 바로 저 지금- 모습이죠. 네. 입중계. 네. 하면은 아마 저작권 가그 때문에 못 보여주니까. 네네, 입으로 맞아요. 막 토끼를. 맞아요. 그래서 입중계구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왜 그 주심의 판정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하이라이트 멤버도 굉장히 과몰입을 해서 이 판정 논란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윤도준 씨는 벤투 감독이 항의할 만했다. 이건 코너킥을 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기강 씨는 이건 아니다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면서도 비록 경기는 졌지만 국가대표팀이 감동을 선물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너무 집중하고 보고 있으니까 정지화면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또 과몰입을 해서 큰 화제가 된 좀 다른 스타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 포털 사이트를 오고 간 스타가 있는데요. 배우 누군가요? 류승룡 씨입니다. 평소에 류승룡 씨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개그 캐릭터도 있긴 한데 좀 진중하지 않나요? 맞아요. 좀 그렇죠. 진중한 것 조금 같아요. 묵직한 네.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카타르 가나전이 끝나자마자 네. 이 주심의 SNS에 찾아가서 댓글을 다셨어요. 문어 머리 네. 세 개를. 문어 이모티콘 3개를 다셨더라고요. 아. 이게 또 바로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 주심이 혹시 헤어스타일 기억나세요? 네. 네. 민머리. 네, 민머리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문어 이모티콘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빛과 같이 삭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유승용 씨는 바로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승용 씨처럼 뭐 SNS에 응원하는 마음 표현하는 스타들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유승용 씨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네네. 가나전에서 2골이나 넣은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그램에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무려 하트 이모티콘을 14개나 14개. 네, 문어를 14개나 3마리 얹으시더니 그러니까요. 이번엔 하트를. 이거를 하트를 14번 누르고 있는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유승용 씨가 이런 분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충분히 이럴 분이다. 그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그런 SNS도 네. 준비하시는 맞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SNS가 뭔가 이렇게 표현의 창구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뭐 공효진 씨도 네, 공효진 씨도 SNS를 통해서 또 과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 조규성 선수의 골이 가나의 골대를 흔드는 순간을 인증샷으로 남겨서 사랑해요 조규성을 외치시면서 오늘은 소리 질러도 되잖아요 라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또 작사가 김이나 씨. 네, 작사 김이나 씨도 아주 솔직한 경기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이겼을 때 너무 짜릿한 만큼 졌을 때 허탈감이 너무 크다. 선수들은 오죽할까. 벤투 감독이 노발대발 하는데 너무 이해가 간다라는 말을 남기시면서 다음 포르투갈 경기에서 2점 차로 꼭 이기기를 염원하셨습니다. 네. 이 김이나 씨가 이번에 조용필 씨 신곡 작사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바로 조용필 씨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어쩐지 느낌이 달라
기환. 방금 전 영상 속에서 들은 이 노래 얼마 전 발표된 조용필 씨의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요즘 반응이 엄청 좋아요. 굉장히 팬이시라고 들었는데. 아, 네. 제 이메일 아이디, 회사 이메일 아이디가 가왕이에요. GAWANG. 입사할 때부터. 그럼 이번 신곡 이미 들어보셨겠네요. 이미 들었죠. 그 조용필 씨 팬으로도 제가 알고 있고 가혁 씨가 저희 회사의 가왕이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용필 씨 신곡 노래 좀 더 피디님 틀어줄 수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보죠. 네. 이 노래가 이제 아까 찰나에 이어서 같이 나온 세렝게티처럼 노래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요계는 9년 만에 컴백한 조용필 씨 덕분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최고령 가수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 바운스라는 곡 기억나시죠? 네, 바운스. 맞습니다. 네. 그 곡으로 음악방송 1위를 하셨는데요. 네. 당시에 음악방송 1위를 한 최고령 가수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운스 이후에 이번 곡도 굉장히 트렌디해서 또 한 번 차트를 점령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도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 보는 거야. 뭔가 희망을 주는. 맞습니다. 약간 축구팀에게도 메시지 같기도 네. 하고요. 저희 맞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상암동 플란트에 대한 이런. 저희를 위한 노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용필 씨가 신곡을 발표하는 형식도 그 자체로 굉장히 트렌드했죠. 네, 맞습니다. 그간 조용필 씨는 총 19장의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규 20집 발매에 앞서서 신곡 2곡만을 담은 싱글을 발매한 겁니다. 리드 싱글 격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조용필 씨가 이런 형식으로 발매를 한 건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그룹 같은 방식으로 발매를 한 거죠. 그 아까 들은 세렝게티처럼 이란 곡은 이게 1985년에 8집이죠.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가왕이시네요. 역시 꼭 가왕. 냈습니다. 요거 이 노래를 좀 떠오르게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연관이 있죠. 이 킬리만자로 산과 세렝게티 평원은 다 탄자니아의 명소이잖아요. 3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가왕 조용필 씨의 노래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한국의 자국의 명산이 한국에 잘 알려지자 1998년 조용필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듬해에는 아예 현지로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용필 씨가 탄자니아 여행을 하고 와서 언론 인터뷰에서 탄자니아 여행에서 감동받은 세렝게티 평원을 소재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꿈이 23년 만에 이뤄지게 된 셈입니다. 이 곡 가사를 쓴 김이나 씨는요. 조용필 선생님이 세렝게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사실 조용필 씨는 그러니까 나중 세대, MZ 세대들도 그분의 명곡을 많이 알고 있을 만큼 맞아요. 너무너무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고 열었죠, 하는데 열었죠. 아니 신곡도 그렇고 그 명곡들 직접 들었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26일과 27일 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K-팝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네.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총 4회 공연 4만 명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무려 이게 30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은 예전 과거 콘서트 장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니 정말 열기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피무늬 셔츠를 입고 딱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오빠 부대의 창시자시잖아요. 그쵸. 왜 영화는 오빠인지를 너무나 잘 알겠는 장면이더라고요. 모두 다 용필 오빠 하고 응원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유 씨도 네, SNS에 맞습니다. 콘서트 인증샷 올렸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조용필 씨의 이름이 적힌 하트 응원봉을 들고 인증샷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좋은 공연을 보며 행복해지는 관객들의 마음을 풀파워로 느끼고 왔다. 나도 올해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네. 12월 3일과 4일에도 콘서트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참 혹시 부럽습니다. 구하셨나요? 못 구했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가왕의 팬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의 소식이 남아 있죠.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영상 보여주시죠. 네. 네. 26년 만에 드라마 출연 축하드립니다. 최민식 선배님의 연기를 보는 게 굉장히 가슴 웅장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식 선배님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에 최대한 나도 벅차지만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세 번째 키워드는 안방극장 접수하러 온 특급 배우들이군요. 어떤 얘기입니까?
영화계에서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분들이 드라마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엔 최민식 씨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최민식 씨는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는 12월 21일에 공개되는 시리즈 카지노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가장 뜨거운 배우인 손석구 씨와 같이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네. 이분의 드라마 출연은 지난 1997년 사랑과 이별 이후 무려 25년 만입니다. 오, 아니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일까요? 카지노는 돈도 백도 없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전설이 된 남자 차무식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인데요. 이 차무식이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인생 최후의 베팅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본 최민식 씨가 차무식은 연기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을 정도이니 뭐 얼마나 재밌을지는 짐작할 수 있겠죠. 와, 믿고 보는 영화 배우인데 드라마로도 만나볼 수 있다. 너무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급 배우들이었어요. 복수형이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이 안방극장에 찾아올까요? 저는 설경구 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설경구 씨도 드라마 돌풍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는 뭐 출연을 좀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출연을 하시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1994년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생애 처음 드라마 출연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무려 30년 만이죠. 그러니까 전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신 적은 있는데 정식 출연은 처음이고요. 돌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를 주인공으로 한 정치 드라마입니다. 김희애 씨와 함께 출연을 하고요. 박경수 작가의 작품인데요. 혹시 추적자나 펀치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펀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전 못 봤습니다. 아, 네.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어떤 정치 드라마, 사회 고발극을 그리는 작가님인데요. 네. 그래서 설경구 씨와 박경수 작가 이 두 사람의 이름값만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감이 있는 그런 드라마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네. 또 다른 분은 제가 살짝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안 똑같지만 알 것 같습니다. 이가영입니다, 이가영. 네, 맞습니다. 송강호 씨 네, 맞아요? 맞습니다. 송강호 씨인데요. 저는 이분이 드라마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네요. 정말 날 때부터 나는 영화인으로 태어났을 것만 같은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삼식이 삼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드라마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설경구 씨가 30년 만에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무려 데뷔 32년 만에 첫 드라마입니다. 와. 네, 드라마의 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네. 1960년대 초 격동기를 살아낸 삼식이 삼촌과 김산 두 남자의 뜨거운 욕망과 브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타이틀로를 삼식이 삼촌을 송광호 씨가 맡게 되고요. 김산 역을 배우 변유한 씨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규형 씨나 서현우 씨 같은 아주 정말 바쁜 배우들을 다 조연진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드라마라는 것과 영화라는 게 좀 OTT 덕분에 좀 장르가 이렇게 좀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많은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요. 이 박정선 기자님과 못다한 연애 이야기는 유튜브 상암동 클래스 2교시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드디어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19일이나 늦은 첫눈이라 반갑기도 하고 첫눈이 쌓일 정도로 많이 오진 않아서 아쉬운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가움과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첫눈과 함께 전국에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도 영하 3도에서 6도로 영하권에 머물겠고 해안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 더 춥겠습니다. 최근 평년보다 온화했던 날씨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호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호남, 제주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서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춘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3도, 광주, 전주 1도, 부산이 5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강추위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어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저희 상클라이프에서
몸 움츠러들고 야외 생활 잘 안 하게 되고 체중이 늘기 쉬운 이런 추운 날씨에는 특히 당뇨 같은 성인병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가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위 대비와 함께 건강 관리도 하셔야겠죠. 우리 상클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상클 열심히 보면서 올겨울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동이나 생활 습관에도 신경 많이 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본방송 이어서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바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연예계 소식 좀 더 들어볼 텐데요.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이승기 씨, 또 이달의 소녀 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노코드 찍으시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